이번 문제에서 인사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털보쌤 방지원. 반갑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제가 시작부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좀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작부터 경고야. 뭐야? 일단은 제가 단순 무식하게 연도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676년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뭐 수학을 잘 못하긴 합니다만 좌우지간에 뭐 엄청난 기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석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로 자주 나온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나라는 고조선인데, 사실 뭐 고조선은 우리가 뭐 알만한 것들은 뭐 알고 있습니다. 뭐 단군 왕검 형님 딱딱 나와주고, 하지만 뭐 이런 것들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팔조법, 뭐 요거 하나와 중간에 위만이라는 인물이 쓱쓱 기어 들어와서 위만조선, 그리고 철기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요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더 이상 깊이 있게 공부할 만한 내용들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고조선이 얼마 가지 않아서 뭐 망한 이후에 정말 여러 나라들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먹은 지 3일 만에 끝내는 거.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3일 만에 도착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가 쓱 뜨겠죠. 그리고 맨 위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변한, 진안, 뭐 이걸 갖다 사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모든 나라들의 특징들을 그야말로 좔좔좔 기억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각 국가의 제천 행사, 즉 하늘을 바라보고 지내는 제사에 대한 내용들, 그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부여의 영고라는 이 제천 행사, 사실상 가장 많은 그런 빈도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좀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고, 여기서 막 암기 꿀팁 하나만 좀 전수를 해드리자면요, 부여, 영고 한 글자씩만 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부엉이라는 동물을 자세히 보시면 눈빛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째려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한 대 툭 치고 싶겠죠. 그럼 부엉이가 부영 하고 울 겁니다. 네, 부여의 영고 한 글자씩 따서 기억해달라는 부탁 한 번만 더 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러 나라의 성장, 결혼제도, 혼인제도 잠깐만 좀 보시면 이 고구려와 옥저, 이 두 나라의 그 특징들이 뭔가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봐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고구려의 서옥제, 이건 뭡니까?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집에 가가지고 거의 뭐 머슴살이 쭉쭉 하면서 지내다가 아이를 낳으면 데리고 나오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고요. 이 옥조의 민며느리는 또 뭐냐? 이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며느리로 삼고 싶은 그런 여자 아이를 갖다가 어릴 때 데리고 키우면서 결혼할 때쯤 되면 남자의 집에서 여자의 집에다가 예물을 갖다 이렇게 바치고 데리고 오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 나라의 성장,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제천 행사와 결혼 제도, 요것만 잘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후에 등장하게 될 삼국과 가야에 대해서도 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성장을 뒤로 하고 삼국과 가야의 성립과 발전 파트로 살짝 좀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가야는 애석하게도 고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국 안에 같이 이렇게 엮일 수가 없다라는 거, 제가 대신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좌우지간에 그 친구 치워놓고 이 삼국 파트에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 건국 초반부는요, 그냥 간단하게만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백제의 고이왕이라든가, 뭐 고구려에서는 무슨 뭐 태조왕, 그리고 뭐 고국천왕에 있었던 무슨 뭐 진대법 실시. 참고로 진대법이 뭐냐면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갈 때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끔 그런 배려해주는 법이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죠, 미천왕이라는 사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 문제 이렇게 뭐 주인공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보기에 이렇게 쓱 얼굴을 들이밀었던 낭랑을 공격했다. 그거 하나만 잡고 넘어가신다면 뭐 더 이상 어려울 것 없다. 그런데 이 4세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백제, 근초광만큼은 확실하게 잡고 지나가야 합니다. 참고로 이 근초광이라는 사람은 뭐 정복전쟁 엄청나게 한 사람인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바로 윗동네 이 고구려를 박살을 냅니다. 이 당시 고구려의 왕이 고국원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 고국원왕을 아주 원통하게 보내버린 임금, 근초광,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고구려가 아니죠.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누굽니까? 소수리방이라는 사람이 칼을 열심히 갑니다. 근데 그 칼을 쓱쓱 갈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도 만들고 율령도 반포하는 그런 결과물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 열심히 갈아진 칼을 광개토대왕에게
그 이름도 유명한 광개토대왕에 물려준 겁니다. 이 광개토대왕은 특히 남쪽으로 내려가러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잠깐 신라 한번 볼까요? 너무 백제 고구려만 봤으니까. 당시 신라에는 내물 마립간이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에서 가야 그리고 외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정말 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 열심히 간 광개토대왕한테 SOS를 보내죠. 우리 한 번만 광개토대왕이 말을 끌고 내려와서 외 그리고 또 가야 싸그리 박살을 내버립니다. 특히 당시 가야 지역에서는 금관가야라는 친구들이 제일 목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 이때 광개토대왕에게 아주 많이 얻어맞고 사실상 죽음 단계까지 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증거물로서 우리 문화재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바로 경주 호총에서 발견된 호명 그릇, 그거 하나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개토대왕이 뇌물마립간을 도와주었다는 증거.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 광개토대왕이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장수왕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야겠죠? 누구? 고고나 원수 갚기 위해서 쓱쓱 내려가기 위해 이사를 한번 갑니다.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성으로. 이사 잘 갔으니까 집 한번 정리 싹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백제를 공격하는데 이 결과 백제가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강 유역 역시 장수왕에게 모조리 다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물론 뭐 백제가 멸망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수도를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쓱 옮겨 나가고 새롭게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개짓을 또 한 번 또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등장한 두 명의 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무령왕,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성왕인데 가장 먼저 무령왕을 좀 볼까요? 22개의 담로를 설치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그 증거를 자신의 무덤으로 남깁니다. 무령왕 릉. 성왕 이 인물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아직까지 백제가 이렇게 부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집을 단장합니다.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고요. 수도를 사비로 천도해 갑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고구려가 워낙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옆 동네 신라와 힘을 합친 후에 북쪽으로 가볍게 진격합니다. 그 결과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한강 유역을 되찾았거든요. 하지만 신라 진흥왕이라는 인물에 또 이렇게 또 뒤통수 공격에 한 방 얻어맞고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들 역사의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최후의 승자는 신라입니다. 근데 왜 고구려랑 백제만 보여주는 거야? 신라 좀 보고 싶다. 네. 신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라는 저기 무슨 뭐 경상도 구석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6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라인 집업진, 괜히 지석진 하지 마시고 집업진 라인으로 들어서면서 완벽하게 새로운 강대 국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업적 3개만 잘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도 반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금관가야 박살낸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합을 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진흥왕까지, 제가 이 진흥왕만큼은 좀 폼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그 백제 성왕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제와 힘을 합친 다음에 가볍게 한강유역 뺐고 백제 성왕 머리통 한 대 치면서 한강유역 다 뺐고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그런 또 멋있는 폼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유명한 비석, 북한산 순수비 잘 기억해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가 바로 4세기, 5세기, 6세기를 장식한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시면 신라 6세기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일단 지도를 북쪽으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고구려를 보니까 그 윗동네 중국에서 호시탐탐 발톱을 들이밉니다. 특히 수나라와 당나라가 쳐들어왔던 그 대표적인 전투들을 좀 잘 좀 기억하셔야겠는데요. 이게 다 7세기에 벌어진 일들인데 북쪽 동네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가 서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특히 고구려를 넘보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하지만 고구려도 나름대로 이 감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쳐들어올 것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쓱 쌓았습니다. 잘 막아내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구려 내부에서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를 구실 삼아 당나라가 쓱쓱 밀고 내려오는데, 정말 다행으로 이 안지성에서 그 당나라의 대군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고구려가 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공격을 잘 막아냈던 그런 두 가지 전투,
살수대첩과 안지성, 그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도 잠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밑동네에서는 일단 이 백제의 의자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딱 한 것이죠. 뭐 의자왕 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이미지, 뭐 삼천궁녀와 노는 모습, 물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 초반부의 의자왕은 그야말로 총명함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그 총명함을 무기로 바로 옆 동네 신라를 아주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했다. 그거 하나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당시 신라의 김춘추가 반드시 백제를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가장 먼저 고구려로 갑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린 이 김춘추가 바로 훗날 무열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고구려로 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손을 뻗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럼 남은 상대는 어디입니까? 북쪽의 당나라로 간 것이죠. 결국 가장 먼저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즉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수해 나가는 그 시작점에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신라의 원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이 백제를 갖다가 한 방 먹입니다. 특히나 나당연합군이 백제로 막 진격을 해가는데 당시 의자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나마 막아보겠다고 나갔던 계백의 5천결사대 황산벌에서 안타깝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렇게 또 백제가 문을 닫나 싶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백제 부흥운동도 벌어지긴 합니다. 뭐 복신, 도침, 흑치상지 같은 인물들 뿐만 아니라 백제와 엄청 친하게 지냈던 이 외의 군대까지 이렇게 도우러 오죠. 하지만 모두 백강전투에서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백제를 살리지 못하고 부흥운동이 모두 끝이 나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지도를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고구려만 남지 않았습니까? 당나라와 신라가 위아래로 고구려를 공격을 하는데 연개 소문이 이쯤에 죽고 나서 내부에서는 지도층끼리 분열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고구려도 문을 또 닫는데 부흥운동이 나름대로 벌어집니다. 고연무, 건모장.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지도상에 남은 나라는 어디뿐입니까? 그렇죠. 신라와 당나라. 그럼 둘이 사이좋게 지내느냐? 거의 무슨 뭐 동화속 얘기고요. 이 둘 역시 한판 붙게 되죠. 아니 가만히 있다 왜 싸웁니까? 이 당나라가 슬슬 야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제와 고구려 땅에 무슨 도독부, 무슨 도호부 이런 도둑질 같은 짓을 하면서 점점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듯한 그런 야욕을 보였기 때문이죠. 당연히 신라라면 이거 한판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라가 이렇게 당나라와 한판 전쟁을 벌이는 요 순간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많이 출제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나당 전쟁 그 가운데서도 두 전투 매소성과 기벌포 이 두 전투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공부하기 어렵다 싶으면 매소성과 기벌포 한 글자씩 따서 매기 이 글자들이 나오면 바로 그냥 나당 전쟁이구나. 그래서 뭐 살짝 뭐 귀여움을 한번 떨어보자면 매기는 나당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가 끝이 나고 신라가 완전히 삼국을 통일한 것이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까지 격퇴시켰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씩만 좀 중요한 키워드들을 좀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 고조선이었습니다. 이 고조선에서 뭐 팔조법 하나 기억하시고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는 제천 행사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특히 부여의 영고 그리고 삼국시대에서는 키워드로서 백제 4세기의 근초구왕 그리고 고구려 5세기의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신라 6세기의 진흥왕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그런 키워드들을 좀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였습니까?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이었죠. 각각 수나라에서는 살수대첩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안시성 전투 그리고 나당 전쟁 스토리들 완벽하게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등장하는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요걸 포인트로 삼아서 공부하신다면 적어도 이번 문제의 범위가 넓을지언정 여러분들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문제에서 털보쌤 방주와 인사드리겠습니다.